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사업자인 맥쿼리와 맞붙은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민간 투자자가 자기 자본 비율을 맘대로 낮춰서는 안 된다며 광주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의 관리 운영권을 사들이겠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형 마트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라고 판시했습니다. 한비던전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에 들어갔다 숨진 작업자의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 유족과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전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순환도로를 둘러싼 광주시와 맥쿼리의 법정 싸움에서 광주시가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의미와 파장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법정 공방의 가장 큰 쟁점은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 이득을 취한 맥쿼리의 행태가 정당한 경영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위법 행위였는지였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행정 1부는 맥쿼리가 출자해서 만든 광주 순환도로 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시와 협의 없이 민간 투자자가 마음대로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서는 안 된다며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광주시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시 협약 당시에 재무 구조 상태로 환원을 명한 광주시장의 감독명령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은 국제투기성 자본이라는 맥쿼리의 부도덕한 경영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맥쿼리가 투자한 12개 민간 사업장에도 이번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민자 사업에 참여한 맥쿼리의 부도덕한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용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사업자는 명목상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입니다. 맥쿼리가 주식 100%를 출자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맥쿼리가 주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는 광주시와 협의 없이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1,700억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준 곳은 맥쿼리, 이율은 10%에서 최대 20%의 고금리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당하게 이자로 지급한 돈이 1,400억에 이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1,700억을 빌려주고 10년 만에 이자로만 거의 다 챙겨간 셈입니다. 이렇게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사이에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는 빚더미에 앉았고 결국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사가 뻔히 손해날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최소 수입 보장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행량 수입이 예측치의 85%에 못 미치면 나머지는 광주시가 메워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이자 챙기는 데 더 신경을 썼던 셈입니다. 이번 판결로 국제투기성 자본이라는 맥쿼리의 부도덕한 행태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맥쿼리가 투자한 12개 민간 사업장에도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그동안 제2순환도로는 세금을 먹는 하마라고 불려왔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지원됐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윤군수 기자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광주시는 관리 운영권 매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처럼 맥쿼리 측이 자본을 매각하고 스스로 손을 떼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민자 회사가 당장은 매각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광주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거는 제가 늘 주장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다른 방법은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미 중도 해지를 통보했고 이대로 28일이 더 지나면 법령에 따라서 관리 운영권을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제적으로 매입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맥쿼리 측에서 제2순환도로 관리 운영권을 광주시로 넘겨달라는 요청을 정중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리 운영권을 가져오면 광주시는 건전한 민간 회사에 매각하거나 도시공사 등을 통해서 사실상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수입 보장제도에 따라서 1년에 수백억씩 보존해야 하는 재정 지원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또 제2순환도로를 건실하게 운영하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고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등 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시가 애초에 통행량을 잘못 예측해서 빚어진 일이지만 뒤늦게나마 바로잡을 계기가 생긴 겁니다. 다만 맥쿼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광주시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앞으로도 고비를 몇 번 더 넘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대형마트들이 광주 전남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가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상생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실질적 공정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 역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일 한빛원전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노동계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락이 끊긴 잠수원을 구하려다 숨졌다는 잠수 보조원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빛원전 5호기 방수로 안에서 원전 협력업체 인부 2명이 실종됐다 숨진 사고. 잠수부 55살 김모 씨와 연락이 끊기자 잠수 보조원 35살 문모 씨가 자청에서 구조하다 숨졌다는 게 업체 측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족과 노동계는 잠수 경험조차 없는 문 씨가 누군가의 지시 없이 물속에 들어갔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 씨가 물속으로 내려갈 때 현장에 있던 크레인 기사가 내려보내줬는데 작업 지시 없이 왜 그랬겠냐는 겁니다. 담당자가 크레인을 내려서 우리 망자 두 번째 사망하신 분이 그 사망 현장으로 내려가라고 이 작업 지시 또는 동조 이걸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숨진 문 씨는 현장에 있던 5명의 직원 중 유일하게 불법 파견으로 보이는 하청업체 직원이어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KPS 그리고 저희 신랑 수속사 그쪽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그러니까 협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협력업체인 한전 KPS는 문 씨가 크레인 기사에게 자신을 내려달라고 자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때 타고 내려갈 때 그 크레인 기사한테 내려가게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현장 관계자들이 적어도 위험천만한 구조를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공무원 노조 간부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 광산구청과 공무원 노조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광주시에 낸 것은 법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광주본부는 공무원 노조를 해체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의 방침에 구청장들이 동조하고 있다며 당장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 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윤장현 공동위원장이 6.4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광주시 의회 출입 기자들을 만나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 일정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창당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새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큰 만큼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를 준비 중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중진 차출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진 차출론은 옳지도 않고 자칫하면 밀실 공천으로 비춰져 안철수 세력을 도와줄 뿐이라며 당 지도부의 중진 차출론은 조속히 중지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은 재선 도전과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오늘 오전 새해 기자회견에서 2010년 초대 직선 교육감에 당선된 것은 시민사회의 결정과 지지에 따른 것이었다며 오는 6월 재선에 도전할지 여부도 시민사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교육감은 지난 3년 동안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청렴한 교직 사회를 조성하고 학교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남은 임기 동안 행복한 광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매서운 한파가 찾아와서 상당히 추우셨죠. 그러나 남도의 겨울바다와 해변에서는 전지훈련 선수들이 급기 훈련에 매진하며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볍게 몸을 푼 선수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겨울 바다로 뛰어듭니다. 몸은 시리도록 춥지만 선수들의 표정에서는 새해를 맞은 각오와 도전이 느껴집니다. 원도에서 동계 전지훈련 열심히 해서 올해도 우승하겠습니다. 화이팅! 역전의 명수로 이름난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겨우내 잠든 백사장을 깨웁니다. 추위를 이겨내려고 푹푹 빠지는 모래밭을 달리고 또 달리고 동료를 목에 태우고 걷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참고 이겨냅니다. 파도에 고운 모래 우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들린다는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 전국에서 야구와 축구 등 30여 개 팀 800여 명의 선수들이 이곳에서 혹한기 극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대회 군산상고가 14년 만에 우승이라는 걸 했거든요. 네, 그런 길을 받기 위해서 또 올해도. 강추위 속에서도 남도의 해변은 지금 열정으로 가득한 선수들의 열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